193136이라는 숫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숫자 퀴즈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세계 21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가유산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 국가유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제부터 국가유산이라는 단어가 문화재라는 단어의 자리를 대신할 텐데요. 그 이유는 문화재라는 단어가 지닌 재화적 성격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굿즈의 예처럼 물건, 대상을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이나 사람 또는 기술 등을 문화재로 통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에 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빼앗긴 국가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로비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슬픈 역사를 지니는데요. 1907년 당시 일본의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는 경천사 10층 석탑을 보고 고종 황제가 선물로 하사하셨다고 거짓말하고 무려 140조각으로 쪼개서 일본으로 반출시켰습니다. 귀중한 유산을 불법적으로 실어낸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 140조각으로 훼손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만행을 폭로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베델은 일본의 만행을 취재하여 대한매일신보에 기재했고 반환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1918년 일본은 석탑을 경복궁으로 보내게 되었고 보존과 복원을 거쳐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국가유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못한 국가유산도 많습니다. 바로 조선왕실 의궤입니다. 의궤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를 개최한 후 전 과정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정리해둔 책입니다. 그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예법에 맞게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궤는 조선 왕조의 기록 문화를 반영한 위대한 유산이며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 의궤가 100년 넘게 외국에서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원래 의궤는 현재 서울, 한양 창덕궁 걸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782년 강화도 외교장각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강화도가 한강의 관문에 위치하여 수도방위의 요충지이자 외세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에 있던 많은 수의 보물들이 불에 타 사라졌고 그중 조선 왕실 의궤를 포함한 다수의 서적과 귀중한 자료들이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된 의궤는 100년이 넘도록 그 자취를 감추고 묻혀 있었죠. 그러다 박병성 박사에 의해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박병성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빼앗긴 의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1975년 각고의 노력 끝에 의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97권의 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반환이 아닌 임대 형식을 띱니다. 즉, 의궤의 소유권은 아직도 프랑스에 있고 전시 및 연구의 행위에 앞서 프랑스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돌아온 국가유산도 있지만 그 행방조차 모르는 국가유산도 많습니다. 경주 불국사에는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이 있습니다. 이 다보탑은 10원짜리에도 그려져 있지요. 다보탑의 기단부를 자세히 보면 늠름한 자태의 한구의 사자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보탑 각 기단부에는 4구의 사자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 구의 사자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1929년 현진건의 고도순례 경주에 따르면 당시 3구의 사자상이 분실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자상 한 구는 남았을까?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발간한 수리 보고서에는 사자상의 정수리, 꼬리 등에서 부분적인 결실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사자상은 분실된 3구의 사자상에 비해 파손이 심했기 때문에 수탈을 면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가유산을 찾아야 할까요? 국가유산은 그것을 만들어낸 민족의 혼이 담긴 신물이며
문화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을 되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국가유산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를 돌려준다는 것은 그들의 국가유산을 빼앗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의 반환은 한 개인의 소중한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처럼 박병선 박사가 하셨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교실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보탑의 돌사자상을 찾는 광고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점토를 활용하여 네 방향에서 제작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입체, 즉 환조의 형태로 제작합니다. 점토를 사과만한 크기로 떼어낸 후 검정 사인펜을 점토와 잘 섞이게끔 반죽합니다. 돌사자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멋지게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입니다. 도화지로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촬영합니다. 정면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입체 작품은 45도의 각도에서 찍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편집 툴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만듭니다. 포스터의 기본은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메시지를 담아 그 뜻을 전달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었으면 SNS에 해시태그를 걸어 홍보하거나 출력하여 학교에 이곳저곳 붙이면 캠페인의 효과가 더욱더 좋겠지요. 민족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조그만한 행동이 길 잃은 우리 민족의 보물, 국가유산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작해봅시다.